네, 안녕하십니까. 경영철학자 서진영입니다. 프랑스의 정신분석학자 자크 락강은 그의 욕망 이론에서 욕망의 힘을 이렇게 말합니다. 욕망은 인간을 살아가게 하는 동력이다. 얻고 싶은 욕망은 그것을 손에 넣는 순간 그만큼 또 물러난다. 처음에는 욕망의 대상이 실제처럼 보이지만 얻는 순간 허상으로 변하기에 욕망은 남고 인간은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존재하는 것이 명품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소유하기를 원하지만 누구나 소유하지는 못하는 제품들이 있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가 명품이길 바라지만 누구나 진입할 수는 없는 하이엔드 시장이 있습니다. 저성장 경제에 접어든다지만 명품 시장의 소비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한국 기업들이 명품 시장에서 활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의 경지에 오르는 길을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팔아라. 팔리는 아이템 파워 브랜드, 열광하는 고객을 만든 하이엔드 전략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목에서 나타난 루이비통처럼 고기를 팔고 있는 정육점의 사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팔길래 루이비통 정육점이라고 불릴까요? 호주 시드니에 위치한 정육점 빅터 처칠의 이야기입니다. 이 가게는 외관부터 남다릅니다. 마치 버버리나 루이비통 같은 명품 브랜드의 매장을 보는 듯합니다. 가게 안으로 들었으면 고급스러우면서도 푸근한 인테리어가 눈에 띕니다. 하지만 빅터 처칠이 단순히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만으로 고객을 사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큰 힘은 다름 아닌 제품의 품질이죠. 이 가게의 정직원들은 모두 세계 요리대회 수상자들이며 빅터 처칠에 입사하면 각종 첨단 장비로 고기의 육질과 고기 요리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채용 공고가 나면 수많은 요리사들이 앞다퉈지망합니다. 현재 빅터 처칠의 세계적 명성을 바탕으로 중국과 싱가포르의 최고급 레스토랑에 프리미엄 고기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빅터 처칠 시드니 매장의 방문객은 매년 수만 명에 달하며 오프라 윈프리, 휴 잭맨 등 시드니에만 오면 가게를 들른다는 유명 단골들도 적지 않습니다. 기존 업계에서 사용하지 않던 고급화 전략으로 가게 자체를 당당히 명품 반열에 올린 빅터 처칠. 한 덩이 고기도 루이비통처럼 판매하는 그들의 전략은 하이엔드의 전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적당히 만들어 적당히 파는 것만으로는 승부를 볼 수 없는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전략이 바로 하이엔드라 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쓰는 하이엔드는 비슷한 기능을 가진 제품군에서 기능이 가장 뛰어나거나 가격이 제일 비싼 제품군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책에서는 하이엔드의 의미를 조금 다르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이엔드를 저가 경쟁의 피바다에서 몸부림치는 로엔드에서 벗어나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기 위한 과정을 뜻하는 동적인 개념으로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탈리아 커피 브랜드 일리입니다. 일리는 감성을 과학으로 풀어내어 성공한 케이스입니다. 사람들은 일리를 롤스로이스 커피, 샤넬 커피 같은 별명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일리의 강점은 커피를 과학으로 본다는 점입니다. 가장 감성적인 제품을 가장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셈입니다. 보통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추출할 때 원두 사용량, 추출 온도, 추출 압력 등 10가지 정도의 지표를 체크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일리는 이보다 6배 많은 60개 항목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색상, 밀도, 점도, 거품의 크기조차 세분화해 관리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리의 창업자인 프란체스코 일리는 기업가이자 과학자였으며 일레타라는 기계와 질소 압축 공법을 개발한 장본인입니다. 일리의 철학은 2대 회장 에르네스토 일리의 역할이 컸습니다. 볼리오나 대학에서 화학을 전공한 그는 커피 추출 단계를 세세하게 분해했고 화학자로서 자질을 총동원하여 맛과 향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했습니다. 아버지 프란체스코가 닦아놓은 하드웨어 위에
화학 기술을 이용한 절묘한 커피 브랜딩을 얹어 풍성한 일리의 맛을 완성한 것입니다. 체계적인 과학과 꼬장꼬장한 고집으로 커피 한 잔을 제대로 만들기 위한 단계를 세분화하여 구분하고 또 거기에 감성을 불어넣어 다른 커피가 넘볼 수 없는 하이엔드 커피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사례는 키위입니다. 뉴질랜드를 대표하는 여러 가지 중에 하나가 키위입니다. 키위는 사실 차이니즈 구스베리라고 불리는 중국산 참다래가 원조입니다. 뉴질랜드인들은 1904년에 들어온 중국산 참다래를 키워 1952년 영국에 수출하기에 이릅니다. 관세 문제로 참다래라는 이름으로 미국 수출이 어렵게 되자 이때 뉴질랜드의 국조의 이름을 따서 키위 프루트라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후 뉴질랜드는 제스프리라는 독자적인 브랜드를 개발하여 뉴질랜드 키위를 정상의 자리에 올려놓게 됩니다. 제스프리 최고 경영자 레인 제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뉴질랜드는 값싼 칠레산과 경쟁해서는 이길 수가 없다. 땅값도 비싸고 인건비도 비싸다. 그래서 우리는 함께 마케팅을 하고 함께 품질 표준화를 하고 함께 연구 개발을 하여 키위를 혁신했다. 제스프리는 순이익의 20%를 연구 개발 비용으로 투입했고 이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골드 키위입니다. 2010년부터 생산량이 거의 2배씩 늘고 있는 중인데 1980년대 뉴질랜드의 농업 보조금 철폐에 오히려 농민들은 더 비즈니스 마인드로 무장하게 되었고 뉴질랜드 키위, 나아가 뉴질랜드의 농업이 성공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된 것입니다. 칠레산보다 40%나 비싼 키위로 성공한 것은 바로 하이엔드 정신에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결국 하이엔드 전략이란 제품과 서비스, 마케팅, 브랜딩, 그리고 경영을 통틀어 자신의 가치를 대체 불가, 모방 불가, 측정 불가의 경지에 올려놓는 전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이엔드는 단순히 비싼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제품이나 브랜드나 마케팅이 최초인가, 둘째는 유일함을 가지고 있는가, 셋째는 최고의 것인가가 하이엔드를 결정하는 기준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조직과 제품은 이 중 몇 가지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